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소득 상위 12%의 주민에게도 국민지원금 25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8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5명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사이 서해안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천과 고령에선 모터보트가 고장나 표류했으며 홍성에서도 낚시어선이 갯벌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태안에서 이색과일인 호포나무 열매가 고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풍부한 기능성 성분으로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는 호포나무 열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5일에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넘으면서 재확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우석 기자, 지난 주말 충남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난 주말 충남에서도 추석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25일 93명에 이어 26일 7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말 사이 16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했는데요. 천안에서는 가족 간 감염 20명 등 6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산에서는 기업체와 대학교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17명이 감염됐습니다. 연휴 이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충남 전체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주말 서해에서는 아찔한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서해안을 찾으면서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틀 동안 충남에서는 선박 침수와 표류 등 9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35명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25일 낮 12시 30분쯤 서천 홍원항 인근에서 2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의 엔진이 고장나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보령 오천항 인근에서도 2명이 탄 모터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26일 낮 9시쯤 홍성 죽도 인근에서는 18명이 승선한 8톤급 낚시어선이 갯벌에 걸려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가을이 찾아오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와 14개 시군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당진시만 유일하게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대상자는 기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2%로 도내 26만여 명입니다. 이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모두 656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충남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할 방침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를 정부에다 계속 촉구를 했고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중앙이 부족한 부분들은 지방이 함께 또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함께 보완하는 것이 정부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반면 당진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정부 방침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는 당진시가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추가 예산의 절반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당진 시민 2만여 명은 12만 5천 원씩 받게 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당진시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100% 지급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웅장 시장님의 어떤 결정과 이 견해는 100% 존중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진시가 만약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이루겠지만 당진시가 혹여 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생증을 받지 못한 부부들에게 12만 5천 원 정도 지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날 당진시의회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입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충남도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한 달 넘게 당진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조 등이 통제센터에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현대제철의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노조원 100여 명은 지난달 23일 당진 현대제철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자회사 설립 중단과 조합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 직원들은 지난 17일 호소문을 내고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점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항선 전 구간이 복선 전철로 개선돼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보령 웅천역에서 전북 군산 대야역을 잇는 장항선 39.9km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천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3시간 10분 안팎에서 30분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서해선이 개통해 경부 고속철도와 연결될 경우 서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은 70분대로 전망됩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혹시 포포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나무인가요? 네, 이 원산지는 외국인데 요즘 태안에서 이 나무 열매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열매인지 궁금하네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건가요? 네, 소비자들의 호응이 잇따르면서 고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록잎 나무 300그루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나무입니다. 잎사귀 사이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귀농인 부부가 3년 전부터 열매 생산에 나서고 있는데 포포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일손이 덜 들어간다는 점 때문. 병충해 예방에 농약과 화학비료가 필요 없고 햇볕에 노출되면 열매가 상해 따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약 안 치는 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 포포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포나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농약도 안 치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러니 농사짓기 진짜 편하잖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번에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입니다. 수확 직후엔 아보카도, 이후엔 망고와 바나나, 파인애플을 섞은 맛이 납니다. 좀 더 지나면 두리안과 맛이 비슷해집니다. 당도가 제가 25.8백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도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수박 제일 맛있는 게 13브리스 나와요. 그럼 그거 따블이잖아요. 온라인 직거래 가격은 1kg에 3만 원 선. 올해는 2톤가량 수확해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포포나무 수확 후에 후숙 작업이라든가 저온 저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지원을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새소득 작물과 관련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포포나무 재배 최적지로 꼽히는 태안. 외국에서 맛볼 수 있던 이색 과일이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재난이나 사고 등 긴급한 소식을 전할 때 마을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휴대전화를 활용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진시 김준기 통신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진시청 통신팀장 김준기입니다.
네, 먼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당진시에서는 마을에 관한 앰프와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부터 운영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보급 운영은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송 시스템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음질이 불량해져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집 전화로 개인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올해 구축했고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집에서만 듣던 마을 방송을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어디서든지 고음질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스마트 마을 방송은 마을 이장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 주민들은 휴대폰이나 집 전화기로 일반 전화 받듯이 마을 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요. 마을 이장은 방송 후에 앱으로 수신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주민용 앱 설치가 가능한데요. 앱을 설치하면 앱으로 전달이 돼서 원하실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르신같이 스마트폰 앱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듯이 전화를 받으시면 녹음된 방송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주민에게는 자동으로 전화를 3회까지 다시 발신해서 마을 방송 수신료를 높일 수 있고, 그럼에도 전화를 받지 못한 주민은 부재중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마을 방송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현재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장 교육을 완료한 후에 시범 운영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11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진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마을 방송 시스템은 설비 교체에 대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정보 전달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노후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이 연평균 3억 이상이었지만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원활히 보급이 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의 음성 전달이 가능하고 한 가구에도 수신할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없기에 정보 전달률은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주민 간의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시청과 주민 간의 정보 전달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소통 활성화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긴급재난 발생 시에도 주민 안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마을 방송 시스템이 잘 안착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김준기 통신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발전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27일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기지시 줄다리기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서산 머드맥스 같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 개발과 영문 축제 명칭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기지시 줄다리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청양군이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합니다. 청양군은 다음 달부터 40일 동안 생활 여가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등 시설물 155개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청양군은 또 주민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표를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여수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성이 심야에 위층을 찾아가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부부를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 살인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층간소음 검사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비극을 원천 봉쇄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